자, 안녕하십니까? 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성공을 기원하고 있고, 예, 여러분과 함께 또 주식으로 부자가 돼서, 또 주식 부자가 되신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위닝스탁입니다. 음, 자,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고, 그래서 이제 연말이고, 그래서 내년도, 어떤 전망, 이런 것을 특집으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좀 오늘은 좀 내년 이제 전망을 해봐야 되니까 이제 좀 긍정적인 면과 또 긍정적이지 않은 면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 먼저 제가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스닥 차트이고요. 또 다우지수 차트이고 다우지수 차트는 이미 출발을 했고요. S&P 차트가 이제 곧 돌파를 할 것 같고 나스닥 차트 어, 제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23년간 주식 시장을 바라본 경험상 보면은 차트상에서 보면은 전고점에 근접해 있을 때가 좀 불안하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단 다우지수처럼 전고점을 좀 넘어가 줘야지만 좀 안심이 되는 것이고 이 다우지수도 저번에 이 8월에 그러니까 7월에 전고점에 근접을 했을 때 그때 좋았죠. 이렇게 좋았는데 몇 달간 또 고생을 했죠. 이렇게. 그때 이제 전고점에 근접해 있을 때 보면 여기도 보시면 이제 전고점 근접할 때 또 좀 고생을 하다가 올라가고 어, 그 전고점에 근접했을 때가 좀 좋기도 하지만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또 전고점까지와 이 간격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잡아서 이 넓은 그 간격을 수익을 내는 이런 것이 좋아요. 예, 이런 게 좋고 이제 전고점을 넘어간다는 것은 이제 이 상승 자체도 길어지기 때문에 음, 좀 상승이 길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락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복합적으로 좋은 점도 있고 이제 우려스러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 때처럼 그 돈을 막 풀어 제낄 때 그러면서 정고점을 넘어갈 때는 이제 큰 걱정이 없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전환점이잖아요. 이제 경기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또 금리를 또 내려야 되고 그런 전환점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정고점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폭발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바로 금리를 인하를 시켜준다 하면은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 이 시점에서 금리 인하가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 3월이 될지 뭐 6월이 될지 그 아니면 뭐 9월 정도가 될지 그게 또 음, 뭐 그렇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제 올라갔을 때 어,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정고점 돌파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냐. 예.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흐름을 탔기 때문에 뭐 이번 12월하고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제 해가 바뀌면서 세력들이 이제 장 분위기를 잡아갈 거예요. 어,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이걸 넘어가 주느냐 못 넘어가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 어, 그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좀 약간 돌파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년 1년 동안을 이제 전망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제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은 이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은 어, 이제 금리 인하라는
정말 큰 흐름이 기다리고 있죠. 예, 시기의 문제이지 금리가 인하될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시장은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시장은 미래를 미리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연초에 올 23년에는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겠구나. 금리가 동결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반등이 좀 크게 나온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되겠구나 하면서 1월 달에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가장 24년에 가장 큰 화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히 이제 국제 정세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대두가 될 것 같은데, 그 미국 대선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선심성, 예, 예산이 나온다거나 선심성 그, 그 결국엔 돈 풀기죠. 예, 이런저런 정책을 통해서 돈 풀기를 하면서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예,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이스라엘 그 이제 그 사태라던가 그런 어떤 우크라이나라던가 이제 지금 쉽지가 않은데 만약에 잘 좀 해결이 실마리를 찾는다면 예, 이런 평화 무드가 되면서 이제 이건 이제 좋은 케이스입니다. 불 케이스입니다. 불 케이스. 자, 금리 인하가 상당히 이제 생각보다 빨리 되고 미국 대선을 통해서 미국 뭐 민주당이 이제 경기를 부양하겠다. 경기를 막 부양하고 막 돈 풀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라던가 이런 데가 좀 평화 무드가 되고 또 저기 이스라엘도 빨리 전쟁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원자재 가격들 있죠. 뭐 석유라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석유인데 석유 가격이 이제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만 간다면 24년 장은 우리가 근래 보기 드문 큰 또 그러니까 20년, 21년 장 못지않은 또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 눈이 많이 와서 네. 눈이 많이 와서 경보가 울리네요. 자, 눈길 조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면을 또 봐야겠죠. 음, 근데 이제 부정적인 면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이 좀 확률적으로 좀 낮잖아요. 이 확률적인 면으로 좀 낮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자 일단은 이제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특별한 일만 없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것 같다. 자 부정적인 면도 좀 보면은요. 우크라이나 전황이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푸틴이 또 대통령이 나선다고 하고요. 또 이제 서방의 관심이 싸늘히 식고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 빨리 끝나야 되는데 어, 잘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잘 안 보여요. 예. 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미국 우크라이나 머리 맞대며 새 전략을 구상 중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대선 3개월 앞둔 푸틴 예.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하겠다. 예.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마침 이때 또 대선이 있어가지고 푸틴이 아마 또 되겠죠. 자, 그렇고요. 지금 이제 내년에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그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식시장에 많이 이제 영향을 끼치겠죠.
어,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예, 지금 시진핑이 결국은 이제 그거잖아요. 이제 중국 공산당이 지금 경제도 안 좋고 국민들이 지금 못 살겠다 이러고 있고 어 뭐랄까 좀 그동안 기세등등하게 올라오던 중국의 위상이 조금 좀 정체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3연임을 한 시진핑이 그다음에 공산당이 경제 폭망이다. 그러면 이걸 계속 떠안고 간다면은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텐데 이 돌파구는 이제 대만 전쟁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해외로 돌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그 군사 무기들. 음, 그동안 이제 중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군사 무기들을 산더미처럼 쌓았어요. 근데 이제 군사 무기라는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9세대 무기가 돼버리는 거죠. 9세대 무기가 돼버리고 그 무기는 지금 뭐 돈 많이 이제 경제 발전하면서 무기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았는데 무기는 많이 있고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구식이 되게 돼버리고 구식이 되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든 뭐 좀 써먹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음, 지금 중국 이제 시진핑과 공산당 입장에서는 대만 전쟁이 굉장히 달콤한 어떤 유혹을 느낀단 말이죠. 예.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로도 그 이제 공약을 했고요. 예. 대만은 같은 중국 땅이다 하면서 예, 꼭 통일을 시키겠다. 예. 그다음에 이 대만에 이제 지금 현재 총통이 이끌고 있는 당, 차이잉원 총통이 이끌고 있는 당과 이 반대파, 이 국민당 여기가 지금 내년 1월 16일인가 이때 대선이 있어요. 근데 대만이 참 이렇게 참 뭐랄까 좀 흥미로운 게 흥미롭다기보다도 어, 이게 지금 거의 유권자들의 그 지지율이 거의 반반으로 나오고 있는데 민진당인가? 예. 차이잉원 총통. 근데 이 새로운 민진당의 이 차이잉원 총통 다음으로 나온 사람도 엄청나게 강성 친미파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반절로 나뉘고 있어요. 예. 그 대만 국민 중에서도 보면은 거대한 중국을 상대로 어, 싸워야 되느냐, 같은 중국인이고 그리고 그게 가능하냐,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반반씩 좀 나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 대만의 국민당 측 사람이 국민당 측이 이제 이긴다. 예. 이제 1월에 있는 이 대만 그 선거가 굉장히 또 이슈가 될 것 같고, 이긴다 하면은 뭐 이제 중국과 이제 관계 개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피해갈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이제 어 뭐랄까 홍콩처럼 될 가능성도 있죠. 음,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미국과의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관계가 되면서 대만 내에 있는 뭐 미국 군사 기지 같은 거 철수시킨다거나 그러면 이제 중국은 그냥 무혈 입성할 수도 있겠죠. 음. 어쨌든 이제 그렇고 근데 만약에 이제 민진당이 이긴다, 굉장히 강성 친미 그 대표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중국이 뭐 이런 거 좀 이제 빌미를 삼아서 침공을 할 가능성이 이제 꽤 커지겠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도와주고 있는 미국,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해니까 이제 레임덕이 나오고 있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지금 미국에서 여론조사에 보면 지금 41대, 트럼프가 43, 트럼프가 우세로 나오고 있고, 어, 미국은 다시 이제 금리 인하도 하고 경제도 살려야 되고 또 뭐 대선도 치러야 되고 우크라이나도 이제 막 하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도 도와주고 저기 뭐 이스라엘도 도와주고 막 이러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전쟁이 지겨워요. 예, 전쟁이 지겹고 근데 또 하나의 전선인 이제 대만 전쟁이 또 일어난다. 그러면은 싫겠죠. 예. 근데 그것을 또 하면서 또 뭐 대선을 치러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만의 이 국민당의 반대파인 민진당의 친미 정권이 이제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 친미 정권이 대선에서 승리를 한다. 그런 경우가 됐을 때 레임덕에 빠진 바이든이 얼마나 강력하게 대만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사실 거의 지금 엄청난 무기를 갖다가 지금 대만에 지금 쌓아놓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주변에 어 그러니까 엄청난 무기를 이미 지금 대만에 막 보내고 있어야 되고 어 정말 그냥 네, 엄청나게 한 뭐 20만 명 이상의 중국군이 상륙을 한다고 하는데 20만 명의 중국군을 상륙을 저지하려면 지금 무기를 갖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놔야겠죠 대만에. 예.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친미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 중국이 계산해 봤을 때는 미국이 대만 전쟁에 적극 개입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인해 전술로 어, 최단시간 내에 대만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될 거예요. 음. 그리고 친미 정권이 섰다라는 것을 빌미로 계속해서 이제 불협화음을 만들면서 공격할 수 있는 그 빌미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주식 시장이 올라가려면 어, 국민당 네, 이쪽이 되어서 중국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는 그런 거 이제 이거 내년 이제 이 대만 선거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내년 주식시장이 또 많이 좌우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대만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정말 그냥 아사리판이 되는 거죠. 아사리판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뭐 제대로 대만을 못 도와준다. 그럼 바이든은 대만을 그냥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시진핑은 기세가 등등해지고 바이든은 그야말로 쪼그라들고 어 그냥 뭐 대선에서 그냥 져버리겠죠. 트럼프가 되면은 트럼프는 또 또 어떤 거 뭐가 있겠죠. 음. 자, 이렇게 되면 막 굉장히 이제 주식시장 복잡해지는 겁니다. 아사리판 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제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좀 안 좋죠. 근데 특히 이제 대만에 그 여기 반도체 공장들이 있으니까 이 반도체 수급이 잘 안 돼서 다시 이제 인플레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금리 인하는 먼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내년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대만 어, 선거도 있고 대만 전쟁이다. 어, 그리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전쟁을 정말 하고 싶을 거예요. 예, 정말 하고 싶은데 만에 하나, 아니, 만에 하나라기보다도 만약에 미국한테 졌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은 자신들의 어떤 앞날을 기약할 수가 없어요. 네, 앞날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본도 참전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결국엔 참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이 핵전쟁의 위협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도 많이 타격을 받겠죠. 음. 자, 그리고 이제 내년 증시 또 이제 이 여론조사의 향방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뭐 우선은 민주당, 공화당 후보로는 바이든, 트럼프가 나올 것 같은데 또 어떤 제3의 인물이 또 나타날지도 모르겠고 JP 모건의 그 다이먼 회장 그런 분이 나타날지도 모르겠고 어, 그래서 내년 이 미국 대선 이제 경선이 지금 막 이제 불을 붙이면서 이제 또 이것도 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 자, 테슬라를 전망해 보자면 저는 테슬라를 이제 2020년부터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느낀 바 가지고 이제 설명을 말씀드려보자면 어, 테슬라의 이 엄청난 상승, 예, 뭐 다른 종목들도 그랬지만 결국에 여기서 이제 실적이 개선되면서 실적이 이제 그 저기 그동안 실적이 미스되어 있다가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회사가 이제 거듭나게 됐고 우선은 모델 3가 나오고 상하이 공장이 제대로 잘 램프업이 되면서 대량으로 생산이 되면서 회사가 좀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적이 이제 그 손실 보던 실적이 이제 수익 실적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회사가 살아나게 됐는데 그래서 상하이 공장이 아마 테슬라의 가장 큰 어떤 공신이 아닐까. 예. 상하이 공장의 램프업이 테슬라를 살렸다. 음. 자, 근데 그 이후에 지금 텍사스 공장과 어, 베를리 공장이 완공이 됐는데 이 두 공장은 왜 이런 역할을 지금 못 해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프리몬트라는 공장도 있고 예, 네바다에도 공장이 있어요. 근데 참 존재감들이 별로 없죠. 음. 그래도 회사가 이제 여기서 상하이 공장이 램프업이 되면서 막 생산량이 막 분기당 생산량이 막 50%씩 팍팍 늘면서 그렇게 위세를 날렸던 그리고 실적이 쭉쭉쭉쭉 올라갔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금리 인상 뭐 이렇게 하면서 작년은 그야말로 뭐 어, 정말 뭐 트위터 인수한다고 뭐 자기 주식 팔고 막 예. 그 작년에 사실 머스크가 그런 아무 짓도 안 했어야 돼요. 예.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하락에 떠내려갔고 이제 새로운 분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앞으로 이제 회사가 또 살아나려면 과거의 그 어떤 반복입니다. 예, 다시 회복이죠, 회복. 그동안 떨어졌던 뭐 EPS라든가 이런 것들 또 마진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이제 턴 어라운드 시키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좋은 주가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근데 문제는 이 베를린 공장, 텍사스 공장 이런 공장들 좀 뭔가 좀 강력함을 보여줘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 상하이 공장이 램프업 되면서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지면서 막 대량 생산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회사가 커진 것처럼 이제부터 이 당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야겠죠. 예, 다시 어, 그 마진이 개선이 되고 또 신작 어떤 또 히트작 있죠.
이번에 사이버 트럭도 좋죠.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을 지금 25년 정도 가서 6만 불짜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최대한 그러니까 밤잠 자지 말고 24시간 공장을 돌리면서 25년이 아니라 24년 7월 이때부터 6만 불짜리가 나오면서 이거 좀 땡겨줘야겠죠. 예. 지금 테슬라는 지금 잠자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한 180만 대 되는데 사이버 트럭을 진짜 속된 말로 막 텐트 치고 해갖고 막 잠도 자지 말고 이빠이 생산을 해야 돼요. 이빠이. 예, 이빠이 생산하고 막 베를린 공장이고 뭐고 막 전부 다 돌려가지고 미국의 소비자들의 트럭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거든요. 쌓여 있는 200만 대 수요를 그냥 엄청나게 공장을 잡아 돌려야 돼요. 죽으라고 잡아 돌려야 돼요. 근데 지금 멕시코 공장에서 사이버 트럭 이제 만들 거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너무 늦었죠. 예, 공장 완공하고 그때 만들면은 이것도 3년, 4년 뒤 일이란 말이에요. 그 지금 너무 속도가 느리게 가고 있어요. 예, 좀 이럴 때가 아닌데. 예, 그러니까 회사가 어쨌든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뭔가 좀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하고 있다. 음, 그래서 죽을 똥살똥 지금 하고 세미 트럭도 빨리 만들어서 팔고 예, 그동안 들어갔던 개발비 같은 거를 막 뽑아내야겠죠. 자, 그래서 내년에 지금 작년에 되게 안 좋았고 올해도 안 좋았는데 이 이제 하향하던 회사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내년에 이제 어 조금 요번 그러니까 1월 이제 실적 발표할 때 약간의 개선의 기미가 보여요. 그것만 보이고 그게 진짜 실제로 나온다면은 아 이제 좀 턴 어라운드 하는구나 라면서 어 주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가 굉장한 이제 어떤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 실적 발표하면서 계속 이제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실적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1월에는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실적 발표를 하고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좀 올라가는 특히 이제 12월 말에 이제 인도량 발표가 있죠. 인도량 발표가 잘만 나와준다면 12월 말과 1월장은 뭐 그야말로 급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음. 그래서 지금 뭐 토로이 테슬라이크님 것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닌데 그냥 뭐 괜찮은 정도, 어느 정도 괜찮다 이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좀 주고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은 실적이 좀 그동안 최악으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실적 개선이 되면서 급등장이 연출될 그런 가능성이 좀 꽤 높아 보인다. 예.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가게 되면은 어 이제 그 모델 3 하이랜드 있죠. 예,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더 판매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도 이제 추가로 더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이 더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예, 이제 180만 대 회사에서 내년에 이제 200 뭐 한 230만 대, 220만 대, 뭐 이런 식으로 200만 대가 넘어가는. 거기다가 이제 FSD가 지금 이제 판매율이 떨어지는데 FSD를 잘 만들어서 출시를 하면은 중국도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차량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FSD 그다음에 기존의 차량을 구입했던 분들이 FSD를 추가로 구입을 한다. 그러면 이제 매출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일이 아마 내년 연중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많이 팔았잖아요, 자동차를. 근데 그게 FSD가 너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구독 서비스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소프트웨어적인 거에서 나오는 수익은 그 아주 그 질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수익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테슬라의 그 미래는 굉장히 밝아진다. 그 내년도에는 또 그런 좋은 일도 있을 것이라고 아마 내년 연중 내에는 지금 FSD 판매보다도 훨씬 좋은 FSD 판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되게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쯤에 아마 모델 Y 리프레시 버전이 어,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어, 그래서 모델 Y도 이제 그 테슬라의 기둥이죠. 음,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은 테슬라 같은 이런 금리에 민감한 회사들은 또 굉장히 또 시장 자체도 좋아질 것이고요. 그러면서 훈훈하게 정말 좋은 장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아마 올해처럼 비슷할 것 같아요. 내년에도 연초에 좀 상승을 했다가 좀 이렇게 눌렸다가 여름 쪽에 가서 썸머 랠리가 또 있을 것 같고 예. 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랑 좀 비슷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내년에도. 자, 여러분 오늘은 저 이렇게 뭐랄까 중국과 대만 전쟁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오늘 내년도 전망을 해드렸는데 아마 1월 달에 많이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1월 달에 실적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대만의 어, 총통 선거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내년 어떤 그 주가의 방향성을 좀 가름할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달도 이렇게 1월이 있고요. 자,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여러분들 꼭 주식 투자 성공하셔가지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